미확인 비행물체, UFO. 이건 오랫동안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UA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 의회 청문회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상의 물리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최근 의회에서 공개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미군의 최첨단 드론, 바로 그 MQ-9 리퍼가 예멘 해안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구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사일이 이 물체 정확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동그란 물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던 길을 쭉 갑니다. 이게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훈련받은 군 조종사들이 보고한 수백 건의 사례 중 하나일 뿐인데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이죠. 자, 그럼 대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뭘까요? 다른 나라의 비밀 무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현상? 그것도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목격담들을 쫙 모아서 분석해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관된 5가지 비행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지금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UAP 미스터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5대 관측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나 프로펠러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중력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반중력 현상. 전투기 조종사가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력가 속도를 버티면서 순식간에 방향을 꺾어버리고요. 손익분도 없이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고 심지어 공기 중을 날다가 그대로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매질간 이동 능력까지. 이 하나하나가 정말 현대 물리학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이죠. 이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건 바로 매질간 이동 능력입니다. 실제로 USS 프린스턴호의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UAP 하나가 8만 피트, 그러니까 약 24km 상공에서 바다 바로 위까지 떨어지는데 1초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가 물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건 물보라 하나 없이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공기역학, 유체역학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가진 최고의 기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기술이에요. Gforce, 공기저항, 열, 소음 이런 물리법칙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하늘을 날 수 있죠. 근데 오른쪽에 UAP들을 보세요. 이건 뭐 관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공기나 물의 저항도 전혀 안 받는 것 같고 열이나 소리도 없어요. 마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아, 그거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주장이 많고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엄청난 열을 내뿜고 절대 직각으로 꺾는 기동은 못해요. 무엇보다 공중에 가만히 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결정적으로 5대 관측 특성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외계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과학은 항상 가장 현실적인 설명부터,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가능성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니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들이 몇 개 있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비밀리에 재발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자연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당수의 목격담이 이런 센서 오류나 착시 현상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이 고속 영상이 딱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 딱 보면 와, 저게 뭐야? 수면 위를 엄청난 속도로 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센서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이게 시차 효과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나는 전투기에서 저 멀리 있는 물체를 찍으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럼 이 물체의 진짜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계산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시속 64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초고속 비행체가 아니라 그냥 저 높은 상공에서 바람 따라서 둥둥 떠다니는 물체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이렇게 한두 개 사례가 설명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2004년 니미츠 항모전단 사건처럼요. 여러 척의 최첨단 군함과 전투기, 각각 다른 센서 시스템이 동시에 한 물체를 추적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더 기묘하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이제 평범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이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우리 물리학의 최첨단 이론들을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아이디어가 바로 시공간 계량공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우주선이 공기를 뚫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마치 고무줄처럼 앞은 찌그러뜨리고 뒤는 늘리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 워프 드라이브 개념이 왜 이렇게 흥미롭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이론 하나로 아까 말했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5대 관측 특성이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주변 공간이 움직이는 거니까 조종사는 G포스를 전혀 안 느끼겠죠? 공기를 밀어내는 게 아니니까 소닉붐도 없을 거고요. 심지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도 애초에 공기나 물이 아니라 시공간이랑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아무 저항이 없는 겁니다. 완벽하죠?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순전히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이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물리법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시공간 조작 기술이 진짜 UAP의 비밀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와 제어 능력은 이건 뭐 지금 우리 인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무슨 기술이지가 아니라 대체 어떤 지능이 이걸 만들었지? 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터리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 지능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흥미로운 틀을 하나 가져와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공상과학 프로젝트에서 나온 개념인데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수준으로 지능을 분류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UAP 미스터리에 소름 돋게 잘 맞아떨어져요. 이게 바로 토포소픽 척도라는 겁니다. 이 척도는 지능을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인지 능력 그 자체로 구분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쩌면 시공간을 구부리는 것 같은 그런 물리 법칙은 우리 같은 지능 수준에서는 아예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능에게만 비로소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우주적인 스케일의 지능과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진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라는 건 지금 보시는 이 남아시아 상공에서 찍힌 흐릿한 흑백 사진처럼 대부분 이렇게 모호하고 불완전하고 저화질인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과학의 이상과 우리가 마주한 이 흐릿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죠. 어쩌면 이건 마치 개미가 인간이 만든 고속도로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인지 능력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무슨 기술이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저것을 이해하고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수준의 지능이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 UAP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류의 인지적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존재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면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